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합의 알고리즘에 관련된 논문인 하스터프라는 논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하스터프에 대한 논문인데 이거의 개요를 요약해 보자면 그 partially synchronized라는 부분 동기화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하스터프 연구를 통해서 기존 BFT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 즉 그 복잡성을 속도 개선을 중점을 두기보단 복잡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스터프 연구는 진행이 됩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스터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 게 이 동기식 시스템과 비동기식 시스템인데, 일단 왼쪽은 싱크로너스 이 동기식 시스템을 말하고 오른쪽은 어싱크로너스 비동기식 시스템을 말합니다. 저 동기식 시스템을 보면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서버는 그거를 처리한 후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응답 메시지를 받아야만 클라이언트가 다시 다른 일을 처리하고 서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리스폰스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이러한 동기식 시스템의 특징은 안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고 일을 처리하게 되니까 비교적 그 변수도 생기지 않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리스폰스에 대해 의존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생긴 경우에는 서버의 과부하도 있고요. 리스폰스에 의존해서 속도 저하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신 그 반대의 경우인 어싱크로너스는요.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리스폰스랑 상관없이 클라이언트는 일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그 리스폰스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간단히 말해 비동기식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리스폰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정확한 시그널이 없다고 보니까 동기식 시스템에 비해 설계가 복잡하고 오류도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주장했던 것보다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파셜 싱크로너스라는 부분 동기식 시스템인데요. 파셜 싱크로너스 시스템에 대한 논문은 여기 컨센서스 인 더 프레센스 오브 파셜 싱크론이라는 또 다른 분산 컴퓨팅 분야의 그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동기식 시스템과 동기식 시스템을 결합한 시스템인 부분 동기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의 특징은 말 그대로 그 두 개의 특징을 섞어 놓는데, 일반적으로 타임 바운드를 정해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일을 처리하고, 뭐 GST라는 그 노드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 이후에 뭐 GST 이후에 발생하는 뭐 일 처리 같은 거에 뭐 세이프티를 보장하는 그런 논문인데, 이거는 되게 인용수도 되게 많고 오래된 논문이라 추가적으로 만약에 분산 컴퓨팅을 조금 파게 된다면 읽어봐야 할 논문이고요. 하여튼 간단히 말하면 파셜 싱크로너스 시스템은 아까 그 동기식 시스템과 비동기식 시스템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전 연구들은 다 파셜 싱크로너스 연구들을 사례로 보여주는데, 아까 먼저 DLS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부분 동기식 시스템을 개발했던 그분들이 제안하신 연구고요. 그 다음으로 PBFT, 뭐 지지바, 여기에 각각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SBFT는 뭐 옵티미스틱 리니어, 그리고 뭐 라운드 하나만의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이고, 허니배저는 또 리더가 없는 환경에서의 BFT 알고리즘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세이프티 유지가 힘들어지고 정족수나 뭐 높은 시간 복잡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그게 뭐 4개에서 뭐 7개 그 이상 조금만 넘어가도 버그가 발생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 타임이 발생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하스터프가 이것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기존 그 PBFT 사용하는 합의 과정은 투페이즈라는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설명할 때 그 투 페이지가 제가 알고 있는 그 프리페어, 프리페어, 약간 프리커밋 약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메시지 교환 자체를 말하더라고요. 리더가 두 번의 메시지 교환으로 그 프로포저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투 페이지로 나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먼저 N-F, N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안에 속해 있는 노드의 개수고요. F는 오류가 발생한 그 노드 페일리어 노드를 말하는 건데 N-F의 QC, 정족수 증명서라는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QC를 통해서 제한된 프로포절의 그 유니크니스를 보장하고 그리고 다음 리더가 안전한 프로포저한테 투표할 수 있도록 이 레플리카들, 즉 그 네트워크에 참여한 그 레플리카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 투 페이지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뷰를 체인지하는 거 다음 라운드에 넘어갈 때 리더를 바꾸고 하는 리더가 정보를 수집하고 레플리카한테 제안을 하는 것을 뷰 체인지라고 하는데 이 뷰 체인지 과정에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핫스터프가 이렇게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N-F께 뭐 레플리카로부터 정보를 받아 뭐 제일 높은 그 증명 그 QC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버그 발생도 많아지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꼬집는 부분이 컴플렉시티가 증가하며 당연히 그 규모에 따른 속도도 감소해서 그래서 핫스토프는 부분 파셜 싱크로너스 시스템에서 뷰 체인지 이거 기본적인 그 기존의 BFT 방식의 알고리즘들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핫스토프에서 주장하는 이렇게 3페이지 모델은요. 먼저 페이즈 1에서는 리더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높은 QC를 가진 레플리카를 골라요. 그러니까 레플리카 중에서 그 N-F계에서 그 QC가 제일 높은 그거를 노드를 고른 다음에 레플리카들이 투표 마음을 바꿀 수 있어. 매번 이 페이지 2는 저도 아직 그 말은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히 그래서 투표 후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그런 과정이 묘사가 되진 않아서 약간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페이지 3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여러 개의 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눠진 뷰에서 각각 그 뷰를 진행을 하고 그 뷰에서 리더를 선택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3페이지는 그 핫스토프에서 뒤에서 그 합의를 그 뷰 체인지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파이프라인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3페이지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된 개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스레시홀드 시그니처라는 임계치 서명 방식이 있는데 그 비대칭 알고리즘의 그 키를 그 분산화시켜서 그 분산 서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족수는 기본적인 n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수는 그 3f 플러스 1로 레플리카를 구성하게 되고요. 뷰 넘버 같은 경우가 이 논문의 핵심인데 핫스토프 프로토콜을 진행하면서 그 각 뷰가 끝날 때마다 저 뷰 넘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뷰 넘버가 높은 거에 따라 뭐 그 해당 브랜치를 선택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QC는 아까 말한 N-F계 레플리카들의 투표 값이고요. 이 투표 값이 가장 높은 그 프로포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이닝은 아까 페이지 3에서 나왔듯이 그 핫스토프가 베이직 핫스토프와 체인드 핫스토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체인드 핫스토프에서 그 프리페어 페이지에서 뭐 뷰를 추가시키는 그 병렬 처리를 하게 파이프라이닝을 구현을 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 노드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 같은 경우인데 뉴뷰 메시지 그러니까 새로운 뷰를 시작한다는 그 메시지와 제네릭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제네릭 메시지 같은 경우는 논문을 봤는데 이게 갑자기 나오는 개념이고 이게 슈도코드로도 제대로 설명이 거기밖에 안 나와 있어서 약간 이거는 이해하는데 실패한 개념이고 뉴뷰 메시지와 제네릭 메시지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메시지를 두 개로 줄이면서 컴플렉시티를 줄인데 기여를 해서 핫스토프의 연구의 그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일단 베이직 핫스토프의 페이지는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1번 프리페어 페이지, 2번, 3번 프리커밋 페이지, 커밋 페이지
4번 디사이드 페이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해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일단 1, 2, 3, 4 이렇게 4가지 스텝으로 그 한 뷰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프리페어 페이지인데 우선은 리더가 레플리카로부터 n-f개의 뉴 뷰 메시지, 새로운 뷰를 시작한다는 그 메시지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뷰 넘버, 두 번째로 뷰 넘버를 통해 이게 하이스트 뷰 넘버의 프로포저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릴 트리 구조가 있을 텐데 그거를 뷰 넘버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레플리카에게 프리페어 했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레플리카들은 각각 그 리더로부터 받은 프리페어 메시지를 프리페어 보트, 그러니까 그걸 투표를 한 다음에 리더한테 전송을 함으로써 프리페어 페이지는 종료가 됩니다. 아까 그 프리페어 페이지의 브랜치 선정, 그러니까 2번인데 하이스트 뷰 넘버의 브랜치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각 프로포절들은, 그러니까 제안들은 이렇게 트리 구조로 한 노드가 이전 프로포절이 있고 그 노드에 자식 노드, 리프 노드처럼 이렇게 매번 프로포절이 추가가 되는 형식인데 근데 이게 커밋 페이지에서 리프 노드로 프로포절이 추가가 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리페어 페이지에서 두 번째 스텝인 뷰 넘버가 가장 높은 프로포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해당 분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C에 대한 C의 프로포절의 뷰 넘버가 가장 높으니 이 브랜치를 선택하겠다 하고 또 추가로 다음 뷰가 작동하면은 여기서 리프 노드를 담으로써 제한들을 추가시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리커밋 값 커밋 페이지는요.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슈도코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건데 프리커밋 페이지와 커밋 페이지는 하는 동작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냥 그 스텝을 두 개로 나눠놨어요. 이게 뭐 메시지를 잠그고 그런 기능 때문에 두 개로 나눠놨는데 하여튼 두 개의 동작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프리페어 페이지가 끝나고 n-f개 보트, 그러니까 프리페어 보트를 리더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커렌트, 그러니까 최근 그 프로포절에 대해서 투표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프리페어 QC와 합친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게 프리페어 QC가 어떻게 된 뭐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프리페어 QC와 합치게 되고 프리커밋 메시지를 모든 레플리카한테 보내게 돼요. 이 스텝부터는 아까 프리페어에서 설명한 그 스텝과 똑같죠. 그 레플리카들은 리더가 보낸 여기선 프리커밋 메시지겠죠. 프리커밋 메시지를 받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선 프리커밋 보트를 날린 다음에 그 해당 보트를 받고 리더는 다시 그것을 프리커밋 QC에 합쳐서 다음 커밋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똑같이 그 커밋 페이지에서 또 투표를 받고 똑같은 사이클이 도는 형식인데 그거를 프리페어, 프리커밋, 커밋 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놓게 된 거예요. 요약하자면 메시지를 그 레플리카들한테 전파를 하고 레플리카들은 그 받은 메시지에 의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뭐 제가 받아들일 프로포절인지 아닌지 받아들이게 된다면 투표를 하고 다시 리더한테 돌려주는 형식으로 이 페이지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그렇게 페이지를 진행하게 된다면 하스터프는 보트, 그러니까 레플리카로부터 그 투표를 수집하는 걸 용이하게 하는 것 빼고는 유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게 아까 말했듯이 베이직 하스터프와 체인드 하스터프 두 가지 하스터프 모델이 존재하는데 그 베이직 하스터프를 개선한 체인드 하스터프에는 매 프리페어 페이지마다 그 새로운 뷰를 존재하게 하고요. 이 방법을 통해 아까 말했던 뉴 뷰 메시지와 제네릭 메시지 두 가지 종류로 줄이고 이렇게 파이프라이닝, 병렬 처리를 통해서 그 뷰체인지 과정의 레이턴시나 복잡성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우선은 여기 커맨드 1, 1번 명령에 대해서 프리페어가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되게 된다면 아까 스텝을 통해 프리커밋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근데 프리커밋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뷰2의 커맨드, 두 번째 커맨드의 프리페어와 이전 커맨드 1의 프리커밋 페이지를 동시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프리페어 그 페이지를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병렬 파이프화를 하나씩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와 똑같이 프리커밋과 프리페어는 처리가 되므로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까 커맨드 2의 프리페어 페이지가 끝났으므로 또 커맨드 3의 뷰 3의 그렇죠. 뷰 3를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뷰 3도 시작하고 끝나게 되면 또 3개가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페이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하스터브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3개의 페이지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 3개의 페이지를 가진다는 게 제가 아까 말한 프리페어 페이지, 프리커밋, 커밋 페이지 이렇게 3개로 나눴다는 건지 아니면 아까 그 리더가 레플리카로부터 투표를 수집하고 그 과정을 말하는 건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지만 3개의 페이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리 형태로 구성된 프로포저를 그 받은 투표수에 의거한 뷰 넘버로 프로포저를 선정을 하고요.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까처럼 뷰를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컴플렉시티를 줄여서 빠른 뷰 체인지, 적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험 결과로만 나타냈지 이게 왜 컴플렉시티가 주는지는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버그를 조금 줄였다, 메시지를 간소화했다인데 그 더 딥한 설명이 조금 적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배경 설명 없이 나오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제네릭 QC도 그 논문을 거의 3분의 2쯤 읽어가는 도중에 새로 문단이 아니라 문단 도중에 나오는 개념이었고요. 옵티미스틱 리스폰시브니스라고 이렇게 이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데 설명이 되게 부족해서 이거를 직역해서 그대로 알아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문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지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직 체인드 하스토프 이렇게 2가지 모델로 있는데 어차피 베이직 하스토프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컴플렉시티 해결이 없었다면 왜 그걸 2개로 나눠서 체인드 하스토프를 또 추후에 설명해서 왜 헷갈리게 했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뒤에 조금 빠졌지만 원체인, 투체인 룰이라고 뭐 기존 DLS, PBFT 연구들은 원체인 룰을 적용했다, 투체인 룰을 적용했다. 하지만 하스토프는 3체인 룰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걸 왜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페이스메이커와 같이 갑자기 도중에 나와서 깔끔하게 이해 안 되는 개념들이 또 있었고요. 하스토프는 아까 3페이지로 진행된다 했는데 실험 결과는 2페이지로 진행이 돼요. 기존 알고리즘의 비교를 위해서 2페이지로 실험을 진행했다는데 그거는 저도 구현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그 저널 버전과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족한 하스토프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